일본은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쿠자는 일본 내에서 아이코닉한 범죄 조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편의 영화, 드라마, 문학작품 및 만화에서 언급되었으며 만화로도 그림체화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마피아와 범죄 카르텔보다 더욱 흉포하게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야쿠자의 구성원들은 엄격한 행동 규범으로 유명하며 그 구조는 고대 사무라이들을 많이 연상시키는 봉건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들의 회원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활동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행성상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꼽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야쿠자에 관한 끔찍하고 흥미로운 17가지 사실을 알아보세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번호 1. 처음부터 그들의 구성원들은 전쟁과 폭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야쿠자가 범죄 조직으로서 정확히 언제 탄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초기에는 명령을 받지 않는 삼나이, 런닝밴드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출처들은 그들의 생성이 에도시대 중반에 위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때 두 가지 구분된 외면받는 그룹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탈종, 유랑 판메인, 그리고 바쿠노, 도박군. 둘 다 일본 사회 계급에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들은 불법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점차 더 조직화되어 갔습니다. 야쿠자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존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작고 분열된 마피아였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포스트워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된 나라와 주요 도시가 파괴된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블랙마켓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쿠자는 이미 폭력 사용에 익숙한 많은 전쟁 베테랑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일자리에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회원수뿐만 아니라 영향력과 권력 면에서 지수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2. 아프고 위험한 문신. 야쿠자 구성원들은 전신 문신을 손으로 직접 하는 전통적인 문신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합니다. 이 기술은 전기 바늘로 하는 문신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들며 고통스러운 방식입니다. 이 문신들은 야쿠자로서 식별하고 이 일본 조직의 라이프 스타일에 헌신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와자샤스미라고 알려진 이 문신들은 야쿠자로서 자신을 알리는 데 사용되며 이 조직의 범죄 생활에 헌신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통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과정으로서 부와 특히 강인함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문신 디자인은 대개 일본 신화를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용, 사무라이 또는 부호와 함께 나타나는 물고기 등이 풍부함과 명예, 번영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야쿠자의 문신은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처에 주사되며 종종 열이 나고 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번호 3. 야쿠자가 문신을 일본에서 부정적으로 알린 원인. 야쿠자 구성원들이 그들의 조직에 헌신하기 위해 문신을 받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문신이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문신을 한 사람들은 직접 이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체육관이나 수영장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문신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그들이 야쿠자와 관련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번호 4. 죽은 지도자들의 문신된 피부를 판매합니다. 야쿠자의 지도자나 두드러진 구성원이 죽을 때 그들의 피부가 유명한 아이템으로 블랙마켓에서 수요를 받는 것이 흔합니다. 이 범죄 조직은 그들의 구성원의 피부 판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자랑스럽게 낮은 사회의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번호 5. 일본에서 야쿠자로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마피아와 달리 야쿠자 구성원들은 정확히는 법을 어긴 도망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몇몇 법률이 승인되었습니다. 야쿠자 구성원들은 여전히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성원들은 명함을 소지하며 심지어 전국에 잡지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비록 일본 경찰청은 최근 몇 년 동안 야쿠자를 규제하는 데 더 엄격해졌지만 일본 정부는 그들을 완전히 범죄화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범죄 조직이 비밀리에 행동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영향력을 잃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러시아 마피아나 중국의 트리아드와 같이 더 폭력적인 이웃 마피아가 일본 사회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호 6. 엄격한 입학시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는 현재 조직된 범죄의 규정과 야쿠자의 전통에 대한 가능한 후보자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서면 입학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시험을 통해 조직은 비즈니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후보자들을 걸러냅니다. 이 관행은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범죄 조직에서 이런 관행을 하는 것은 꽤 독특합니다. 번호 7. 그 이름은 게임에서 비롯됩니다. 일본 카드게임 팔카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며 블랙잭과 유사한 게임으로 이미 819 슬픈 3이 가장 나쁜 패로 간주됩니다. 번호 8. 야쿠자의 다른 이름들. 비록 이 일본 마피아는 국제적으로 야쿠자로 알려져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기사단 템플러로 자신들을 지칭하며 기사적인 조직을 시사합니다. 경찰과 일본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야쿠자 구성원을 보력단 또는 폭력그룹으로 언급합니다. 번호 9. 기업 협박을 실시합니다. 긍정적인 공공인식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며 야쿠자는 이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많은 상장 기업들은 원산지 국가에서 활동 내용을 연내 보고해야 하지만 일본 법은 기업에게 그런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카이아라 불리는 야쿠자 주주들은 다수의 주식을 사들여 기업의 연내 주주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주주를 위한 독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더러운 비밀이 드러날 경우 야쿠자는 대량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비밀 정보를 대중에게 노출할 것을 협박합니다. 많은 야쿠자의 수입원은 마약 밀매, 매춘 및 다른 형태의 조직범죄와 같은 전통적인 마피아적 실천에서 비롯되지만 이런 특이한 수입원은 매우 효과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야쿠자 기업 협박에 피해를 입은 대규모 기업 중에는 노무라와 일본항공이 포함됩니다. 번호 10. 자벌레로서의 자해. 야쿠자 내에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같은 손가락이나 다른 새끼손가락을 추가로 절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실천은 과거 봉건 시대의 카타나를 제대로 잡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것으로 칼싸움에서 불리함을 만들고 상대를 취약하게 만들기 위한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1993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45%의 야쿠자가 새끼손가락 일부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마약 밀매로 인해 이 실천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번호 11. 유명한 호스트 클럽 소유. 일본에는 호스트 클럽이라는 특별한 바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남성이나 여성 호스트와 만나 대화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본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이 장소는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커플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일본 시민들이 예약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에서 매력적입니다. 비록 주제는 매춘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번호 12. 인신매매와 성매매와의 관련. 일본은 인신매매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레벨 2로 분류되어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레벨 2는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위치하는 레벨입니다. 일본 내 인신매매 대부분은 야쿠자가 담당하고 있지만 80년대 이후에는 비슷한 사업에 투자하는 다른 조직들도 늘어났습니다. 이 조직들은 지난 60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이 조직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번호 13. 야쿠자는 일본 정치와 강력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야쿠자가 일본 자유민주당과 관련이 있으며 보수적인 정당으로 1955년 이후로 권력을 유지한 정당입니다. 1993, 94, 2009년,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자주 정치인들이 해외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스캔들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연도가 흐르면서 야쿠자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활동을 확장해왔으며 그중 많은 멤버들이 하와이에서 무기 및 마약을 밀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번호 14. 계층화된 조직 구조. 야쿠자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패트리아크인 오야분과 클랜의 리더를 와카가시라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는 부리더, 부족장,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번호 15. 폭력적인 사망은 때로 필요합니다. 이 마피아의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 사회의 일부로서 정상적이고 수용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쓰나미 이후에 야쿠자는 영향을 받은 지역에 먼저 도움을 제공하고 정부보다도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1995년 대지진 이후에도 야쿠자는 피해자들에게 자체 유통망을 사용해 공급품을 전달했습니다. 조직 내 도덕적 가치.
이 잡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전통적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젊은 구성원들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에 관한 시, 기사 및 잘하는 일에 대한 호소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호 16. 가장 두드러진 야쿠자 보스. 일본 전역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의 제3대 보스였던 사람은 1946년부터 1981년까지 지배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13년에 태어나 고아로 자랐으며 보스의 보스로 불리는 수식어를 가졌습니다. 그는 1981년에 가즈오 타오카가 자연사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야마구치 구미를 보스 없이 남겼습니다. 제2순위인 케니치 야마모토는 감옥에 gat혔으나 거의 만장일치로 그가 다음 보스가 될 것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982년 2월에간 기능 부족으로 사망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클랜 내에서 갈등을 일으켰으며 마사루 타카다가 이 포지션을 맡을 것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번호 17. 두드러진 보스의 아내들은 조직의 존경을 받습니다. 조직의 고위직 역할에는 거의 여성이 없지만 이 조직에서 인정받은 소수의 여성들은 주로 보스의 아내로서 아내산이나 자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쿠자의 아내들은 종종 자신의 남편과 동일한 문신을 하여 남편과 조직에 대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이 식상으로 이 세례는 매우 형식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화된 방에 제단을 준비하고 진행되며 사회자가 발표를 시작하고 오야분이나 보스를 위해 술잔을 따르고 붉은 소주잔을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 후배 또는 부하에게 그 잔을 전달하고 소주잔을 비웁니다. 그리고 의식을 거치며 종교적 선물을 사용하여 신들에게 소주를 드립니다. 부사장인 준타로 스즈키의 고발금을 지불하지 않아 1994년에 피부사장이 암살되었던 고발금으로 인한 고발금이 포함된 고발금과 관련된 고발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한 뒤 대표이사 회사 퓨지위 부사장이 피살당하는 등의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쿠자는 그들의 명성을 가장 영향력 있는 오래된 조직 중 하나로 가장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업 협박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같은 날에 회의를 개최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따릅니다.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회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